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쉽고 빠른 재테크, 나만의 재테크 나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영상은 청약입니다. 어디냐? 동탄 레이크 파크 자연엔 이편한 세상. 이름 겁나 어렵죠? 청약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입지는 여기에요. 요번엔 국민과 민영이 따로 나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국민평 민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솔직히 왜 레이크를 붙였는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1.25km. 이게 직선이기 때문에 걸어가면 훨씬 더 멀 겁니다. 이게 한 12, 3분에서 15분 안에 들어오려면 직선 거리로 한 1km에서 1.1km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트램이 곧 착공을 한 해 만에 하고 있죠? 트램하고 역은 가깝습니다. 근데 요것도 사실은 조금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트램 노선이 지금 보시듯이 일로 타든가 일로 가서 타야 되는 건데 여기입니다. 여기서 타면 하나, 둘, 셋, 넷, 대략적으로 5 정거장. 한 10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거리는 짧지만 트램이 좀 운행 속도가 느려요, 통상적으로. 그래서 한 10분 잡아야 될 것 같고. 반대로 이쪽에서 탄다. 그럼 이제 너무 돌아가요. 하나, 둘, 셋, 넷, 5, 6, 7, 8개이기 때문에 16분은 걸리겠죠. 글쎄, 그냥 이쪽 가서 이게 타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네, 여하여튼 교통으로는 뭐 그렇게 좋진 않다. 이 지역 분들이 여기 청약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상반됩니다. 이 근처 사시는 분들은 너무 싸고 괜찮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외의 지역인 분들은 야 근데 너무 외지지 않았니? 지금 상반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의견들이. 일단 시세 같은 경우는 바로 인근 이쪽으로 보셔야 돼요. 이쪽으로 좀 보거나 요 주변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시세 차익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여기는 호수가 보이는 요런 라인들은 좀 빼고요. 얘랑 비슷한 애들은 요 근방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또 가격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지역 특성입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요 블럭마다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세 확인을 굉장히 민감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변 시세 예상해보면, 자, 먼저 7사 타입이죠. 7사 타입은 한 6억 중후반, 그러니까 6억 한 7, 8천에서 7억 정도까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가 지금 6억 초반에서 중반 왔다 갔다 하죠. 그랬을 때 평형이 더 크기 때문에 6억 후반에서 7억 정도는 충분히 갈 가능성이 크다 라고 봤을 때 시세 차익은 대략 2억 5천에서 3억은 나온다. 시세 차익 부분에서는 굉장히 아름답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84가 최근에 거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비교하는데 여기보다는 얘가 당연히 좀 더 비쌀 겁니다. 한 몇 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는 비쌀 가능성이 큰데, 시세를 비교를 해보면 얘가 지금 7억 초반이죠. 7억 1, 2천 정도. 그랬을 때 84 타입 같은 경우 지금 보수적으로 봐도 7억 초반에서 7억 중반까지는 충분히 가겠죠. 그랬을 때 얘도 역시 거의 3억 가까이는 나올 수 있습니다. 시세 차익 부분에서는 굉장히 아름답다. 자, 그리고 이제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평형이 좀 큽니다. 95, 115 이렇게 되는데 이 주변에는 95, 115가 없어요. 비교하기 좀 어려워서 좀 가져온 게 여기입니다. 동탄 레이크. 여기가 95에 근접한 게 있습니다. 다만 얘보다는 무조건 싸야 됩니다. 왜냐면 얘는 그래도 북향이지만 호수공원이 보이고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런 부분도 있고 초등학교도 가깝고 하기 때문에 상권도 가깝죠. 상권도 가깝기 때문에 당연히 얘보다 최소한 2억 정도는 싸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1, 2억 정도는 충분히 싸야 된다. 그래서 시세를 비교하면은 얘가 99죠. 그냥 하는 게 95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1억에서 2억 정도는 싸야 됩니다. 그랬을 때 보수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봐도 한 2억 정도, 평형도 약간 작고 입지로 봤을 때 한 2억 가까이 까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시세가 아마 호수뷰가 보이냐 안 보이냐에 따라서 아마 가격이 막 차이 날 거예요. 당연히 차이 납니다.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호수뷰가 안 보여요. 100% 안 보이기 때문에 이 10억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한 2억 정도 내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 8억 초에서 8억 중반 정도까지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갈 수도 있긴 하지만 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그래도 시세 차익은 대략 3억은 나옵니다. 시세 차익 부분은 역시 아름답다. 나머지 115는 주변에 다 없어요. 그나마 유리한 게 얘가 115가 있더라고요. 근데 얘는 입지가 너무 좋아. 여기 보시면 호수가 거의 남서야 남동야 다 나옵니다. 이 동네 거의 대장급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듯이 CGV 상권이 좀 형성돼 있죠.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제가 볼 때 시세가 한 3억 가까이 싸야 됩니다. 한 3억은 싸야 된다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116이죠. 거의 똑같다. 거의 같은 평형이기 때문에 3억 정도 싼 거. 역시 호수뷰가 보이면 막 이런 가격을 할까요? 이런 가격도 할 수도 있죠. 근데 호수뷰가 안 보인다는 걸 감안했을 때 한 요 정도 가격이 얘들이 안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층이기도 하고. 그랬을 때 얘 시세는 9억 초반에서 9억 중반 정도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싸죠. 그래도 얘도 한 3억 나온다. 역시 시세 차익에서는 굉장히 아름답다. 자, 청약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주택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국민하고 민영하고 완전 다릅니다. 제가 하나하나 빠르게 짚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분양가 상한 적용 받았습니다. 재당첨 적용 제한 받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전매자 3년, 거주 의무 3년 있습니다. 즉 당첨되고 3년 동안 당연히 못 파는 거고 거주도 5년 해야 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대 구성원 중에 무주택이어야 되고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막 가족 수대로 넣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10년 이내에 당첨 기록이 없어야 되고 청약 가입은 1년 이상, 이면서 12회 이상 납입, 12배 이상 넣어야 돼요. 12번 이상은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85 이하 같은 경우는 요 기준으로 무주택 구성원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순서대로 자른다.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공급은 80% 정도 하고 나머지 20%는 자녀 공급 추첨제를 한다. 일단 화성시가 유리합니다. 무조건 30% 화성시 먼저 주고요. 그리고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하면 20% 주고 나머지 수도권 50%. 그래서 내가 화성시에 거주했다. 여기서 미끄러졌어. 여기 바로 넘어갑니다. 자, 내가 화성시 또는 수도권에 거주했는데 떨어졌어.
그럼 바로 또 여기 넘어갑니다. 그래서 화성시 거주하시는 분은 총 3번의 기회, 경기도 거주하시는 분은 2번의 기회, 그 외에 서울과 인천 거주자분은 1번. 그래서 화성시 거주자가 무조건 유리하다. 아무래도 화성시에서 공탄이 화성시이기 때문에 청약 나오는 거다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은 당연히 같은 경기도권이 유리하고요. 요거 중요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포인트, 별 5개 드려야 돼. 별 5개. 뭐냐? 중도금 대출이 안 됩니다. 대신에 계약금 5%, 중도금 15%만 납부하면 됩니다. 20% 납부하고 나머지는 잔금 받는 걸로 맞춰놨더라고요. 아무래도 분양가가 싸니까 가능하죠. 뭐 나머지는 뭐 배동 소이합니다. 뭐 보면 불가하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중요해요. 20%를 다 낸다고 해도 중도금 대출이 없다고 해도 내가 8,400만 있으면 돼. 입주하기 전까지. 그리고 84도 9,600만 있으면 됩니다. 둘 다 1억 미만만 있으면 돼요. 소득이 좀 되시는 분들은 그냥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한 3년까지만 버틴 다음에 그 다음에 잔금대출로 다 상환해도 되기는 하죠. 나쁘진 않죠. 분양가가 워낙 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은 계획을 짜도 되긴 합니다. 근데 80%이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짜셔야 돼요. 나머지 금액은 당연히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자, 짧게 정리하면은 무주택이어야 되고 한 명만 청약 가능하다. 자,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하면 안 됩니다. 중복 청약 역시 불가당. 이런 건 중요하고요. 공공, 민간 둘 다 있는데 이걸 중복 청약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내가 더 큰 평형을 원해. 나 그래서 민영주택을 청약할 거야. 라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을 위해서 청약 자격 조건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민영주택입니다. 평형이 크죠? 자, 포인트 확인 들어갑니다. 역시 분상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았다. 전매제한 3년 굉장히 중요하죠. 거주 의무 있다. 그래서 최소 들어가서 5년 살고 팔든가 아니면 전매제한 3년 풀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5년 거주해서 팔든가 이렇게 선택하셔야 돼요. 누구나 다 청약 가능하다. 대신 12회가 아니고 1년입니다. 민영이기 때문에 1년이면 된다. 12회 납입 안 해도 됩니다. 85 이하 자체가 없어요. 100% 추첨입니다. 대박이죠. 내가 청약 가점이 낮아. 무조건 이거 써야 됩니다. 사실. 자, 아까 공공이랑 똑같죠. 화성시 30%. 근데 내가 떨어졌다? 여기로 넘어갑니다. 경기도에 살고 있다? 당연히 되죠. 경기도에 사시는 분하고 화성시에 사시는 분 둘 다 내가 떨어졌어. 그러면 바로 여기 넘어갑니다. 나머지 서울과 인천 쪽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화성시는 한 3번 정도 기회가 있는 거고 경기도는 2번, 그리고 서울과 인천은 1번씩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역시나 별 5개. 중도금 대출 불가입니다. 안 돼요. 중도금 대출. 계약금 5%, 중도금 15% 이렇게 있죠. 나머지는 잔금 치는 거기 때문에 20%의 금액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럼 얼마냐? 전용 95인데 1억 800 정도 있으면 됩니다. 전용 115인데 1억 3천 정도 있으면 됩니다. 이게 평형이 헷갈릴 수 있는데 95면은 대략 38평형 정도 됩니다. 그리고 115는 45평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확인 다시 한번 합니다. 한 건만 청약해라. 둘 다 하면 안 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거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청약 말고도. 민간 분양은 특별 공급하고 일반 공급이 청약이 중복이 가능해요. 신혼부부 특공 넣고 그 다음에 일반 공급 해도 됩니다. 물론 이제 신혼부부랑 뭐 생애지총 둘 다 쓰면 안 되겠죠 당연히. 네, 1순위, 2순위 세대원 중복 청약 가능하다. 다 때려 넣으세요. 내가 할 마음이 있으면. 그렇지만 같은 세대 특별 공급은 중복 청약이 안 됩니다. 특별 공급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 공급 간 중복 청약 안 된다. 이게 지금 민간인데 공공 분양도 제가 말씀드렸죠. 민간 공공은 중복 청약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내용 정리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